흥분하지 마세요. 인천 송도 드림모터스 신차 전시장에 작고 또렷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300억 원을 투자한 신형 전기차 이코 드라이브 출시 행사장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정우진 회장의 발이 운전석에 한 발 걸친 채 멈춰 섰어요. 200명의 기자들과 딜러 관계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누가 그런 말을 했습니까? 앞줄에 앉은 자동차 전문지 기자가 고개를 돌렸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했어요. 우진이 놀라서 소리가 난 쪽을 바라보니 10살 정도로 보이는 작은 소녀가 전시차 뒤쪽에서 조심스럽게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깔끔한 교복을 입고 있었지만 운동화가 조금 낡아 보였어요. 하지만 그 선명한 눈동자는 진지하고 확신에 차 있었죠. 아이야, 왜 그러니? 우진의 목소리에 당황스러움이 묻어 있었어요. 3년간 준비한 이 순간이 한 아이의 말 한마디로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그 차 브레이크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요. 소녀가 작은 목소리지만 명확하게 말했어요. 이상한 소리? 뭔데? 끼익, 끼익 하는 소리요. 그런데 브레이크를 밟지도 않았는데 그 소리가 나요. 우진이 당황했어요. 전시차는 시동도 걸지 않은 상태였는데 브레이크 소리가 난다니요. 혹시 다른 차에서 나는 소리 아닐까? 아니에요. 정확히 저 차 왼쪽 앞바퀴에서 나는 소리예요.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기 시작했고 딜러 관계자들은 불안한 표정으로 수군거렸어요. 우진이 차에서 내려와 소녀가 가리킨 왼쪽 앞바퀴를 들여다봤어요. 겉보기에는 완벽해 보였어요. 혹시 너는 누구니? 왜 여기에? 이서연이에요. 할머니가 청소하는 동안 기다리고 있었어요. 소녀가 뒤를 돌아보자 60대 정도로 보이는 할머니가 급히 다가왔어요. 손에는 걸레와 청소 도구를 들고 있었어요. 서연아, 회장님께 뭐라고 하는 거야? 정말 죄송합니다, 회장님. 손녀가 예의가 없어서.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서연이가 정말 브레이크 소리를 들었다고 하는데 우진이 다시 서연이를 바라봤어요. 서연아, 정확히 어떤 소리인지 더 자세히 말해줄 수 있겠니? 네. 마치 뭔가 갈리는 소리 같아요. 그리고 쇳길이 비비는 소리도 나요. 우진이 기술팀장에게 신호를 보냈어요. 김 팀장, 즉시 브레이크 시스템 점검 들어가세요. 네, 회장님. 하지만 이미 5차례 검사를 완료했는데 다시 해보세요. 특히 브레이크 패드와 디스크 중심으로 기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회장님, 혹시 신차에 문제가 있는 건가요? 우진이 당황하며 손을 들었어요. 아닙니다. 단순히 재확인 차 하는 겁니다. 20분 후 기술팀장이 창백한 얼굴로 돌아왔어요. 회장님, 큰 문제가 있습니다. 뭔데요? 브레이크 패드가 불량입니다. 디스크와 마찰할 때 금속 파편이 나올 수 있어요. 회장실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브레이크 불량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치명적 결함이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5차례 검사에서는 왜 발견되지 않았나요? 그게 이번에는 서연이가 지적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봤는데 우진이 서연이를 바라봤어요. 이 작은 아이가 어른들이 놓친 치명적 결함을 귀로만 찾아낸 거였어요. 서연아, 정말 대단하구나. 어떻게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니? 저는 어릴 때부터 기계 소리에 민감해요. 할머니 집 세탁기도 고장나기 전에 미리 알 수 있거든요. 이때 갑자기 뒤쪽에서 박수 소리가 들렸어요. 모든 사람들이 돌아보니 30대 후반의 날카로운 인상을 가진 남자가 서 있었어요. 정말 놀라운 아이군요. 우진이 인상을 찌푸렸어요. 황태준, 라이벌 회사인 스피드 모터스의 CEO였어요.
바로 이 순간부터 정우진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할 줄은 아무도 몰랐어요. 서연아, 다른 것도 들을 수 있니? 정우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황태준이 지켜보는 가운데서요. 네, 저기 빨간 차에서도 이상한 소리가 나요. 서연이가 전시장 반대편을 가리켰어요. 황태준의 스피드 모터스에서 출품한 신차였어요. 어떤 소리인데? 엔진에서 톡톡톡 하는 소리가 나요. 마치 뭔가 막힌 것 같은. 황태준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그건 정상적인 엔진 소리일 텐데. 아니에요. 정상적인 소리가 아니에요. 서연이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우진이 흥미로워했어요. 서연아, 정확히 뭐가 문제인 것 같아? 연료 공급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중간에 끊어지는 소리가 나거든요. 황태준이 당황하며 끼어들었어요. 어린아이가 뭘 안다고. 황 대표님, 확인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우진이 의미심장하게 웃었어요. 할머니가 놀라며 말했어요. 서연아, 어릴 때부터 이상했어. 우리 동네 자동차들 고장 나기 전에 미리 알아맞히곤 했거든요. 정말요? 네, 김 사장님 트럭도 서연이가 이상한 소리 난다고 한 다음 날 고장 났어요. 그리고 박 아줌마 차도. 우진이 감탄했어요. 이건 단순한 청각이 아니라 기계를 이해하는 특별한 재능이었어요. 서연아, 혹시 기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도 알아? 조금요. 엔진은 기름이 들어가서 폭발하고 그 힘으로 바퀴가 돌아가는 거죠. 브레이크는 마찰로 바퀴를 멈추게 하고요. 10살 아이의 설명치고는 너무 정확했어요. 그럼 우리 차 엔진 소리도 들어볼까? 우진이 다른 전시차에 시동을 걸었어요. 서연이가 귀를 기울이더니 말했어요. 이 차는 괜찮아요. 아주 건강한 소리가 나요. 건강한 소리? 네, 심장이 규칙적으로 뛰는 것처럼 똑같은 간격으로 소리가 나요. 우진이 놀랐어요. 서연이가 엔진을 살아있는 것처럼 표현하다니. 그럼 아까 그 차는? 심장이 아픈 것처럼 불규칙하게 뛰었어요. 그때 기술팀에서 황태준의 차를 점검한 결과가 나왔어요. 회장님, 연료 분사 시스템에 문제가 있습니다. 인젝터가 불량이네요. 황태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서연이가 또 다른 차를 가리켰어요. 저 하얀 차에서도 이상한 소리가 나요. 또 바퀴 쪽에서 덜컹덜컹 소리가 나요. 이번에는 서스펜션 불량이었어요. 서연이의 진단이 또 맞았어요. 기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이 아이 정말 신기하네요. 어떻게 이런 걸 다 알아내죠? 서연이가 우진에게 다가와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저씨, 저 아저씨한테서 이상한 냄새가 나요. 냄새? 거짓말하는 사람 냄새요. 우진이 황태준을 바라봤어요. 하늘이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특별한 아이들은 사람의 거짓까지 감지한다는. 황 대표님, 혹시 우리 브레이크 결함에 대해 뭔가 알고 계신 거 있나요? 무슨 말씀이세요? 서연이가 사람도 잘 본다고 하는데. 황태준이 당황한 기색을 보였어요. 설마 어린아이 말을. 그때 보안팀장이 급히 다가왔어요. 회장님, CCTV 확인 결과 어젯밤 누군가 우리 차량에 접근한 흔적이 있습니다. 뭐라고? 그리고 브레이크 부품 창고에도 무단 침입 흔적이. 우진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건 단순한 불량이 아니라 의도적인 조작이었어요. CCTV에 얼굴이 나왔나요? 희미하지만 황태준 대표와 비슷한 체형의 남성이. 황태준이 급히 변명했어요. 저는 어제 집에 있었습니다. 서연이가 다시 말했어요. 거짓말 냄새가 더 심해졌어요. 기자들이 카메라를 황태준에게 돌렸어요. 황 대표,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건
이건 누명입니다. 하지만 서연이의 눈은 거짓을 허용하지 않았어요. 아저씨 주머니에 뭔가 있어요. 쇠냄새가 나는. 보안 요원이 황태준을 제지했고 주머니에서 작은 드라이버와 금속 파편이 나왔어요. 이게 뭡니까? 저는 서연이가 그 금속 파편을 보더니 말했어요. 이거 브레이크 패드 조각이에요. 아까 그 이상한 소리의 원인이에요. 완벽한 증거였어요. 우진이 서연이를 바라보며 감탄했어요. 이 아이는 단순한 청각이 아니라 기계와 사람을 모두 이해하는 특별한 존재였어요. 하지만 더 궁금한 게 있었어요. 서연이는 대체 누구일까요? 서연아, 할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정우진이 황태준이 경찰에 연행된 후 조용해진 전시장에서 물었어요. 이순분이에요. 할머니가 대답하셨어요. 그럼 서연이 엄마는? 할머니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어요. 김미란이에요. 그런데 왜? 우진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김미란. 10년 전 자신이 사랑했던 그 여자와 같은 이름이었어요. 혹시 엄마는 몇 살이에요? 서연이가 대답했어요. 36살이에요. 그런데 지금 병원에 계세요. 36살. 나이도 맞았어요. 우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어느 병원에? 삼성서울병원이요. 허리 수술을 받으셨어요. 할머니가 한숨을 쉬었어요. 교통사고를 당해서요. 그래서 제가 서연이를 돌보고 있는 거예요. 우진이 더 자세히 물어보고 싶었지만 서연이가 있어서 조심스러웠어요. 서연아, 엄마는 어떤 일을 하셨니? 자동차 만드는 일이요. 설계라고 하나? 어느 회사에서? 드림 모터스요. 아저씨 회사에서 일하셨대요. 우진이 숨이 멎을 것 같았어요. 드림 모터스? 바로 자신의 회사였어요. 할머니가 놀라며 말했어요. 어머, 그러고 보니 미란이가 여기서 일했었네요. 10년 전쯤에. 10년 전에? 네, 신입 설계사로 들어왔는데 2년 정도 일하다가 그만뒀어요. 우진이 기억을 떠올렸어요. 10년 전 자동차 설계사로 들어온 김미란. 똑똑하고 열정적이었던 그녀.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표를 내고 사라진. 왜 그만두셨어요? 할머니가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미란이가 자세한 얘기는 안 해줘서. 서연이가 갑자기 끼어들었어요. 엄마가 가끔 말씀하셨어요. 정말 좋은 상사가 있었는데 만날 수 없게 됐다고. 우진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혹시 그 좋은 상사가 자신일까요? 서연아, 엄마가 그 사람 이름을 말씀하신 적 있니? 정 씨였어요. 정? 우진? 할머니가 깜짝 놀랐어요. 어머, 서연아. 그게 바로 회장님 성함이잖아. 서연이가 우진을 바라봤어요. 정말요? 그럼 아저씨가 엄마가 말씀하신 그 사람이에요? 우진이 무릎을 꿇고 서연이와 눈높이를 맞췄어요. 서연아, 아저씨가 몇 가지 질문을 해도 될까? 네. 엄마 생일이 언제인지 아니? 9월 23일이에요. 맞았어요. 김미란의 생일이었어요. 그리고 엄마가 오른손 새끼손가락에 작은 상처가 있지? 서연이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아세요? 어릴 때 기계에 다쳤다고 하셨는데 우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틀림없었어요. 서연이의 엄마는 10년 전 자신이 사랑했던 김미란이었어요. 서연아, 왜 우세요, 아저씨? 아저씨가 엄마를 정말 많이 사랑했거든. 할머니가 놀라며 물었어요. 회장님, 정말 우리 미란이를 아세요? 네. 10년 전에 함께 일했어요. 그리고 우진이 망설였어요. 서연이 앞에서 어떻게 말해야 할지. 그리고 정말 특별한 사이였어요. 서연이가 갑자기 물었어요.
그럼 아저씨가 제 아빠일 수도 있어요? 우진과 할머니가 동시에 깜짝 놀랐어요. 10살 아이의 직감이 너무 정확했거든요. 서연아, 그런 건 확인해 봐야 하는 거야. 하지만 가능하다는 거죠? 우진이 서연이를 바라봤어요. 이 똑똑하고 기계를 사랑하는 아이가 혹시 자신의 딸일까요? 그때 우진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회사 보안팀에서 온 전화였어요. 회장님, 긴급 상황입니다. 황태준이 구치소에서 자백했는데, 뭔데? 이번 일이 혼자 한 게 아니라고 합니다. 해외 자동차 회사에서 지시받았다고. 우진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어느 회사? 글로벌 오토 코퍼레이션이라는 독일 회사인데 한국 시장 진출을 위해 기존 업체들을 제거하려는 계획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회장님 가족을 노린다는 말도 했어요. 특히 서연이라는 아이에게 관심이 많다고. 우진이 서연이를 바라봤어요. 이제 막 찾을 수도 있는 딸이 또다시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는 거였어요. 보안을 강화해. 그리고 내가 바로 갈게. 서연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저씨, 무슨 일이에요? 서연아, 괜찮아. 아저씨가 너와 할머니를 지켜줄게. 하지만 우진은 알고 있었어요. 더 큰 적이 서연이를 노리고 있다는 것을. 서연아, 엄마 병원에 가볼까? 서연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정말요? 엄마가 아저씨를 보시면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하지만 우진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10년 만의 재회가 또 다른 위험의 시작일 수도 있었거든요. 미란아. 삼성서울병원 507호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선 정우진이 침대에 누워있는 여자를 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1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김미라는 여전히 아름다웠어요. 다만 깁스를 한 다리가 안타까웠죠. 우진. 오빠? 미란이 놀란 눈으로 우진을 바라봤어요. 그 뒤로 서연이와 할머니가 들어왔어요. 엄마, 저희 왔어요. 서연이가 달려가서 엄마를 안았어요. 서연아, 잘 있었어? 그런데 이분은, 엄마, 이분이 저희를 도와주신 분이에요. 그리고 서연이가 우진을 바라봤어요. 혹시 제 아빠일 수도 있는 분이에요. 미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뭐라고? 우진이 침대 옆으로 다가갔어요. 미란아, 우리 이야기할 게 있어. 우진 오빠, 어떻게 서연이를? 서연이가 우리 회사에서 큰일을 해냈어. 브레이크 결함을 발견해서 수백 명을 구했어. 할머니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우리 서연이가 그런 일을 했다고요? 네, 정말 대단한 아이예요. 그런데 미란아, 우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서연이가 내 딸이지? 미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오빠, 왜 말하지 않았어? 10년간 왜 혼자 키웠어?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서연이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물었어요. 그럼 정말 아저씨가 제 아빠예요? 서연아, 확실히 하기 위해서 검사를 해보자. 우진이 서연이를 안으며 말했어요. 미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이제 숨길 이유도 없고. 미란아, 그때 왜 회사를 그만뒀어? 왜 나에게 말하지 않고 사라졌어? 미란이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어요. 그때 오빠 아버지가 반대하셨잖아요. 우진이 10년 전을 떠올렸어요. 아버지의 강력한 반대, 직원과 사내 연애는 안 된다는 엄격한 규칙. 그래서 임신한 걸 알았을 때도 말할 수 없었어요. 바보야. 그건 내가 해결했어야 할 일이었어. 오빠는 회사 후계자였는데 저 때문에 문제가 될까봐. 서연이가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었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진짜 가족이에요? 우진이 서연이를 꽉 안았어요. 서연아, 아빠가 늦었지만 이제부터 너와 엄마를 지켜줄게. 할머니도 기뻐하며 눈물을 흘렸어요.
서연이가 그렇게 아빠를 그리워했는데 정말 기적 같아요.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들어왔어요. 미란 씨 수술 결과가 나왔는데 다행히 완전 회복 가능합니다. 정말요? 네, 다만 재활 치료가 필요해요. 비용이 좀 들겠지만 치료비는 제가 해결했습니다. 우진이 말했어요. 그리고 최고의 재활 전문의도 모셔왔어요. 미란이 고개를 저었어요. 오빠, 그럴 순 없어요. 미란아, 서연이 엄마인데 당연한 거야. 그리고 우진이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우리 다시 시작해보자. 세 사람이 함께 미란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어요. 정말 괜찮을까요? 괜찮을 거야. 이번에는 아무도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어. 서연이가 박수를 치며 소리쳤어요. 와, 진짜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우진의 휴대폰이 또 울렸어요.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보안팀장의 다급한 목소리였어요. 글로벌 오토 코퍼레이션 한국 지사장이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서연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우진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뭐라고? 그 아이의 특별한 능력을 이용하려는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진이 서연이와 미란을 바라봤어요. 이제 막 찾은 가족이 또다시 위험에 처할 수도 있었어요. 병원 경비를 강화해. 그리고 내가 바로 갈게. 미란이 불안해하며 물었어요. 오빠, 무슨 일이에요? 괜찮아, 미란아. 내가 모든 걸 해결할게. 서연이가 우진의 손을 잡았어요. 아빠, 저도 도울 수 있어요. 서연아, 넌 엄마 곁에 있어줘. 그게 아빠한테는 가장 큰 도움이야. 하지만 우진은 알고 있었어요. 이번 적은 황태준보다 훨씬 강력하고 위험하다는 것을. 미란아, DNA 검사 결과가 나오면 바로 연락할게. 조심해요, 오빠. 응. 우리 가족 지키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우진이 병실을 나서며 다짐했어요. 10년 전에는 지키지 못했지만 이번에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하지만 진짜 시험은 이제 시작이었어요. 침부 확률 99.95%. 3일 후 정우진은 떨리는 손으로 DNA 검사 결과지를 받았어요.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 내렸어요. 서연이가 정말 자신의 딸이었어요. 병실로 달려가서 결과를 보여주자 미란도 울음을 터뜨렸어요. 오빠, 정말 미안해요. 10년간 말 못해서. 미란아, 이제 됐어. 중요한 건 우리가 다시 만났다는 거야. 서연이가 두 사람 사이에서 환하게 웃었어요. 그럼 이제 진짜로 우리가 가족이에요? 그럼 내 딸아. 우진이 서연이를 안으며 말했어요. 할머니도 기뻐하며 손뼉을 쳤어요. 우리 서연이가 그렇게 바라던 일이 이루어졌구나. 그런데 그때 병실 문이 갑자기 열렸어요. 낯선 외국인 남자가 들어왔어요. 정우진 회장님이시군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50대 중반의 금발 남자가 유창한 한국어로 말했어요. 누구세요? 어떻게 여기를? 저는 글로벌 오토 코퍼레이션 아시아 지역 대표 마이클 슈미트입니다. 우진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바로 그 회사였어요. 무슨 일로 왔습니까? 이 특별한 아이 때문입니다. 마이클이 서연이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이 섬뜩했어요. 서연이의 재능에 대해 들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능력이군요. 그게 당신과 무슨 상관입니까? 우리 회사에서 서연이에게 특별한 제안을 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서연이가 우진 뒤로 숨었어요. 아빠, 이 아저씨한테서 나쁜 냄새가 나요. 나쁜 냄새? 거짓말하고 무서운 생각을 하는 냄새요. 마이클의 표정이 순간 바뀌었어요. 흥미롭군요. 정말 특별한 아이네요. 무슨 제안인지 들어보죠. 우진이 차갑게 말했어요.
서연이를 우리 독일 본사 연구소에서 교육시키고 싶습니다. 최고의 대우를 해드리겠어요. 교육이라뇨? 자동차 산업의 미래를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입니다. 서연이 같은 아이가 있으면 안 됩니다. 우진이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아직 제안을 다 듣지도 않으셨는데 들을 필요 없습니다. 제 딸은 어디도 보내지 않아요. 마이클의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그렇게 나오시면 어쩔 수 없군요. 무슨 뜻입니까? 황태준이 우리와 협력한 일, 그것도 회장님 때문이었습니다. 뭐라고? 우리가 한국 시장에 진출하려면 드림 모터스가 방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거하려고 했는데 우진이 주먹을 쥐었어요. 그런데 서연이가 우리 계획을 망쳤습니다. 정말 예상치 못한 변수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를 우리 편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달리 말하면 마이클이 위협적으로 웃었어요. 거절하시면 다른 방법을 써야겠군요. 그때 서연이가 갑자기 앞으로 나섰어요. 아저씨, 저는 아빠랑 엄마랑 있을 거예요. 서연아, 뒤로 가. 우진이 서연이를 보호하려 했지만 서연이는 당당했어요. 그리고 아저씨가 나쁜 일하는 거 다 알고 있어요. 뭘 안다는 거지? 아저씨 차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요. 폭탄 냄새요. 마이클이 당황했어요. 무슨 소리를? 그때 병원 보안 요원들이 들어왔어요. 우진이 미리 신호를 보낸 거였어요. 이 사람을 조사해 보세요. 위험한 물질을 소지하고 있을 수 있어요. 잠깐만요. 이건 주권 침해예요. 하지만 보안 검색 결과 마이클의 차에서 폭발물이 발견되었어요. 이게 뭡니까?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서연이가 말했어요. 거짓말이에요. 아저씨가 직접 만졌을 때 나는 냄새가 손에 있어요. 경찰이 도착해서 마이클을 체포했어요. 마이클 슈미트, 폭발물 소지와 협박 혐의로 체포합니다. 이건 함정입니다. 저는 정당한 사업가예요.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어요. 마이클이 끌려가면서 소리쳤어요. 정우진, 이게 끝이 아니야.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거야. 우진이 서연이를 안으며 말했어요. 서연아, 정말 대단해. 또 많은 사람들을 구했어. 아빠가 있어서 무섭지 않았어요. 미란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오빠, 정말 끝난 걸까요? 끝났어, 미란아. 이제 진짜 안전해. 할머니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우리 서연이가 너무 용감해서. 그날 저녁 세 가족은 병실에서 처음으로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서연아, 이제 정말 우리가 가족이구나. 네, 아빠. 저는 정말 행복해요. 나도야, 내 딸아. 우진이 서연이와 미란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10년을 잃었지만 이제 남은 인생은 함께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아직 남아 있었어요. 미란에게 정식으로 프로포즈하는 것이었죠. 미란아, 너에게 꼭 해야 할 말이 있어. 정우진이 미란의 퇴원날 병원 옥상 정원에서 말했어요. 서연이는 할머니와 함께 짐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무슨 말인데? 10년 전에 하지 못했던 말이야. 우진이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반지 상자였어요. 우진 오빠, 김미란, 나와 결혼해 줄래? 미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오빠, 정말 괜찮을까요? 서연이도 있고. 그래서 더 하고 싶어. 우리 셋이 진짜 가족이 되는 거야. 바로 그때 병원 주차장에서 급하게 브레이크 밟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게 뭐지? 두 사람이 아래를 내려다보니 검은색 SUV 여러 대가 병원 앞에 급정거하고 있었어요. 이상해. 저 차들. 우진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회장님, 큰일입니다. 글로벌 오토 코퍼레이션에서 사람들을 보냈어요.
보안팀장의 다급한 목소리였어요. 마이클이 구속된 거 아니에요? 본사에서 직접 팀을 파견했습니다. 서연이를 데려가려는 것 같아요. 우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서연이는 어디에? 지금 할머니와 함께 1층에. 우진이 뛰어내려갔어요. 미란도 목발을 짚고 따라갔어요. 1층에 도착하니 이미 늦었어요. 서연이와 할머니 주변에 정장을 입은 외국인들이 둘러싸고 있었어요. 서연이, 우진이 소리쳤어요. 아빠. 서연이가 달려오려 했지만 한 남자가 막았어요. 정우진 회장님이시군요. 저는 글로벌 오토 본사에서 온 제임스입니다. 서연이에게서 손 떼세요. 우리는 단지 이 아이와 대화하고 싶을 뿐입니다. 그때 서연이가 큰 소리로 외쳤어요. 아빠, 이 사람들 차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요. 무슨 냄새? 마취약 냄새요. 그리고 밧줄 냄새도. 제임스의 표정이 변했어요. 이 아이 정말 특별하군요. 무슨 짓을 하려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안 되니까 다른 곳에서 대화하려고 합니다. 납치라는 뜻이군요. 그때 갑자기 병원 로비에 경찰들이 들이닥쳤어요. 경찰이다. 모두 손들어. 제임스가 당황했어요. 어떻게? 서연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제가 아까 112에 신고했어요. 아저씨들이 나쁜 냄새 날 때요. 뭐라고? 그리고 아저씨들 차 번호판도 다 외웠어요. 정말 놀라운 아이였어요. 위험한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처한 거예요. 경찰이 외국인들을 조사하자 정말로 마취제와 결박용 밧줄이 나왔어요. 제임스 윌슨 미성년자 납치 미수로 체포합니다. 이건 외교 문제가 될 겁니다. 하지만 증거가 명확했어요. 제임스가 끌려가면서 소리쳤어요.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 아이는 우리에게 필요해. 우진이 서연이를 꽉 안았어요. 서연아, 정말 용감했어. 스스로를 지켜냈구나. 아빠가 가르쳐 줬잖아요. 위험할 때는 침착하게 행동하라고. 미란이 다가와서 말했어요. 오빠, 이제 정말 끝난 걸까요? 끝났어. 글로벌 오토 코퍼레이션도 이제 더 이상 우리를 건드릴 수 없을 거야. 할머니가 안도하며 말했어요. 우리 서연이 정말 똑똑해.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했을까? 할머니, 저는 기계뿐만 아니라 나쁜 사람들도 잘 알아봐요. 그날 저녁, 세 가족은 우진이 마련한 새 집에서 처음으로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서연아, 이제 정말 안전해. 네, 아빠. 그런데 엄마는 아빠의 프로포즈에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미란이 얼굴을 붉히며 말했어요. 서연아, 그런 걸 어떻게. 제가 다 들었어요. 그리고 엄마가 기뻐하는 냄새도 맡았어요. 우진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럼 엄마 대답은? 미란이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좋아요. 서연이가 박수를 치며 소리쳤어요. 와, 진짜 결혼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딸아. 우진이 반지를 미란의 손가락에 끼워 주었어요. 할머니도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쳤어요. 정말 좋은 일이에요. 서연이가 그렇게 바라던 완전한 가족이 되는구나. 할머니도 우리 가족이에요. 서연이가 할머니를 안으며 말했어요. 이렇게 모든 위험이 사라지고 드디어 평화로운 일상이 시작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서연이에게는 더 큰 꿈이 있었어요. 아빠, 저에게 제안이 하나 있어요. 6개월 후 이서연이 아침 식사를 하며 정우진에게 말했어요. 이제 성도 바뀌어서 정서연이 된 아이는 더욱 자신감이 넘쳤어요. 무슨 제안인데? 제 능력을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 쓰고 싶어요. 미란이 놀라며 물었어요. 서연아, 뭔 말이야? 자동차 회사들이 안전한 차를 만들 수 있게 도와주고 싶어요. 우진이 감동했어요. 우리 딸이 정말 착하구나.
어떻게 도와주고 싶은데? 새로운 차들을 미리 검사해서 위험한 부분을 찾아주는 거예요. 그때 우진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회사에서 온 전화였어요. 회장님, 긴급 상황입니다. 경쟁사 4곳에서 연락이 왔는데, 뭔데? 서연이의 도움을 받고 싶다고 합니다. 자신들 차량도 검사해 달라고. 우진이 놀랐어요. 정말? 네, 서연이가 구해준 이야기가 업계에 퍼지면서 모든 회사가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아요. 서연이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아빠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우리 딸이 더 많은 사람들을 구할 수 있다면. 한 달 후 서연이 안전검사단이 정식으로 출범했어요. 서연이가 단장이고 최고의 기술자들이 팀을 이뤘어요. 첫 번째 검사 현장에서 서연이는 또다시 놀라운 능력을 보여줬어요. 2차 엔진에서 이상한 진동이 느껴져요. 어떤 진동? 마치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것 같은. 기술자들이 확인해 보니 정말로 엔진 마운트에 결함이 있었어요. 대단해, 서연아. 또 사고를 예방했구나. 두 번째 검사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2차 에어백 시스템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요. 냄새? 화학물질이 새는 냄새요. 역시 에어백 가스 생성기에 문제가 있었어요. 언론에서 서연이를 자동차 안전의 수호천사라고 불렀어요. 서연이 덕분에 우리 업계 전체가 더 안전해지고 있어요. 한 자동차 회사 CEO가 인터뷰에서 말했어요. 이 아이가 있어서 한국 자동차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연이는 자만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전했으면 좋겠어요. 6개월 후 서연이의 활동은 해외에도 알려졌어요. 이번에는 좋은 의미로요. 독일의 한 자동차 회사에서 정식으로 자문 요청이 왔어요. 서연이의 조언을 받고 싶습니다. 우진이 서연이에게 물었어요. 서연아, 독일까지 가서 도와주고 싶어? 네. 세계 사람들도 안전한 차를 타야죠. 이렇게 서연이는 한국을 넘어 세계적인 자동차 안전 전문가가 되어갔어요. 그날 저녁 가족 모임에서 할머니가 말했어요. 우리 서연이가 정말 대단한 일을 하고 있구나. 할머니, 저는 그냥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미란이 딸을 자랑스럽게 바라보며 말했어요. 서연아, 엄마가 정말 자랑스러워. 엄마도 옛날에 좋은 차를 만들려고 노력하셨잖아요. 저는 엄마를 닮은 거예요. 우진이 두 사람을 안으며 말했어요. 우리 가족이 함께 세상을 더 안전하게 만들고 있구나. 1년 후 서연이는 국제자동차 안전협회에서 최연소 명예 고문으로 임명되었어요. 시상식에서 서연이가 말했어요. 저는 특별한 아이가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이 안전했으면 좋겠다는 마음뿐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건 엄마, 아빠, 할머니가 사랑해 주셔서예요. 앞으로도 계속 더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관객들이 기립박수를 쳤어요. 우진과 미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우리 딸이 정말 자랑스럽다. 그래, 세상에서 가장 착한 아이야. 그날 밤 서연이가 일기를 쓰고 있었어요. 뭐라고 쓰고 있어? 우진이 물었어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어서 기뻤다. 내 귀가 특별한 이유를 이제 확실히 알 것 같다.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켜주라고 하늘이 준 선물인 것 같다라고 썼어요. 우리 딸이 정말 철학자네. 아빠, 제가 어른이 되면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럼 서연아, 넌 이미 큰 일을 하고 있어.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할 거야. 네, 저는 평생 사람들을 지켜주는 일을 할 거예요. 이렇게 작은 소녀의 타지 마세요라는 한마디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전 세계 사람들의 안전을 지키는 큰 일로 발전했어요. 서연이는 이제 단순히 기계 소리를 듣는 아이가 아니라
세상을 더 안전하게 만드는 특별한 존재가 되었어요. 서연아,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이야. 2년 후 정우진이 턱시도를 입으며 말했어요. 오늘은 김미란과의 결혼식이 열리는 날이었어요. 아빠, 저도 들러리 드레스 예쁘죠? 13살이 된 정서연이 하늘색 드레스를 입고 빙글빙글 돌며 웃었어요. 키도 훌쩍 자라고 더욱 당당해졌어요. 우리 딸이 세상에서 제일 예쁘네. 인천 송도 국제도시의 바닷가에 마련된 야외 결혼식장. 자동차 업계 관계자들과 가족, 친구들이 모였어요. 신부 입장합니다. 서연이가 꽃잎을 뿌리며 앞서 걸었고 미란이 할머니와 팔짓을 끼고 천천히 걸어왔어요. 완전히 회복된 미란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우진이 미란을 보는 순간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아빠가 또 울어요. 서연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하자 하객들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주례를 맡은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우진 씨와 미란 씨는 10년 전 헤어졌다가 딸 서연이를 통해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연이는 이제 전 세계 자동차 안전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우진이 서약을 했어요. 미란아, 10년 전 내가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혼자서 서연이를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제부터는 절대 혼자 두지 않을게. 서연이와 함께 평생 행복하게 만들어줄게. 미란도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어요. 우진 오빠, 10년간 원망했던 적도 있어. 하지만 서연이를 키우면서 오빠를 더 많이 그리워했어. 이제 우리 셋이 함께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 가자. 반지를 교환해 주세요. 서연이가 특별히 제작한 반지를 들고 나섰어요. 자동차 모양이 새겨진 독특한 디자인이었어요. 아빠, 엄마, 이제 진짜 완전한 가족이에요. 그럼 서연아,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야. 키스해도 좋습니다. 우진과 미란이 키스하는 순간 서연이가 박수를 치며 소리쳤어요. 야호! 엄마 아빠가 드디어 결혼했어요. 결혼식 후 피로연에서 서연이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정서연입니다. 관객들이 박수를 쳤어요. 오늘 저희 가족의 결혼식에 와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정말 행복해요. 그리고 저에게 특별한 능력을 주신 하늘에게도 감사해요. 덕분에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거든요. 한 하객이 질문했어요. 서연이, 앞으로의 꿈은 뭔가요? 저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자동차를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누구도 교통사고로 다치지 않게 하고 싶어요. 또 다른 하객이 물었어요. 어떻게 그런 차를 만들 건가요? 저는 기계의 소리를 들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완벽한 자동차가 어떤 소리를 내야 하는지 알아요. 그리고 아빠 회사에서 서연이 드림카 프로젝트를 시작할 거예요. 우진이 놀라며 서연이를 바라봤어요. 이미 다 계획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우리 딸이 정말 대단하구나. 피로연이 끝나고 새로운 집으로 향했어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더 큰 펜트하우스였어요. 와, 더 넓어졌어요. 서연이가 새 집을 둘러보며 감탄했어요. 서연이 방에는 최신 자동차 설계 프로그램과 3D 프린터까지 설치되어 있었어요. 이제 정말로 자동차를 설계할 수 있겠네. 그럼 서연아, 내가 꿈꾸는 대로 해봐. 그날 밤 서연이가 컴퓨터 앞에 앉아 뭔가를 그리고 있었어요. 뭐 하고 있어? 우진이 물었어요. 제가 꿈꾸는 자동차를 그리고 있어요. 화면에는 정말 독특한 디자인의 자동차가 그려져 있었어요. 이 차는 절대 고장나지 않아요. 그리고 사고도 나지 않고요. 어떻게? 모든 부품이 서로 이야기하거든요. 뭔가 이상하면 바로 알려주고 위험하면 스스로 멈춰요. 미란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서연아, 정말 대단한 생각이야.
엄마도 옛날에 이런 꿈이 있었죠? 그래, 엄마도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차를 만들고 싶었어. 그럼 우리 함께 만들어요. 엄마는 설계하고, 저는 소리로 검사하고, 아빠는 만들어주고, 우진이 두 사람을 안으며 말했어요. 좋은 생각이야. 우리 가족이 함께 만든 자동차라면 정말 특별할 거야. 1년 후 서연이 드림카 첫 번째 모델이 출시되었어요. 전 세계에서 주문이 쇄도했어요. 절대 고장나지 않는 차라는 소문이 퍼졌거든요. 시승회에서 서연이가 말했어요. 이 차는 제가 직접 들어본 가장 건강한 소리를 내요. 마치 행복한 노래를 부르는 것 같아요. 기자들이 질문했어요. 서연이 앞으로의 계획은?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안전한 차를 탈 수 있게 하고 싶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하늘을 나는 자동차도 만들고 싶어요. 하늘을 나는 자동차? 네. 그럼 교통체증도 없고 더 빨리 갈 수 있잖아요. 이렇게 작은 소녀에 타지 마세요라는 한마디에서 시작된 기적 같은 이야기가 더 큰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어요. 정서연은 이제 단순히 기계 소리를 듣는 아이가 아니라 미래의 자동차 산업을 이끌어갈 꿈나무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지금도 계속 달려가고 있답니다.